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왔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그림책을 만났을 때 그림책 안에 담긴 세상, 그림책이란 무엇인지, 그다음 그림책 안에 예술성들 쭉 살펴봤어요. 함께 예술성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그림책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인지 더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안의 관계, 위드유가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이런 것 쭉 살펴봤습니다. 인문학이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인데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림책 안에도 충분히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림책을 그냥 읽고 교육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발견하고 느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바라는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서 우리가 지향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향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쭉 이끌어 왔고 오늘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끄는 긍정 심리학, 그림책에서 보는 긍정은 무엇일까? 이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0강의 그림책, 어, 이거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긍정적 마인드는 어떤 것이고 방향성은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런데 그림책의 예시를 들거나 어떤 항목들을 예시로 들었을 때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읽는 사람마다 느낌과 주제인식 또 꽂히는 지점들이 각각 달라요.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지향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그림책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항목들, 모든 것에 다 연결될 수 있고 키워드를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시한 책들도 꼭 이걸 긍정 심리로 보냐가 아니라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긍정을 인문학적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죠.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정답형으로만 길들여져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 관점이 이게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애매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동안 정답형의 교육의 결과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제각기이고 가치도 다르죠. 지향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이고 넓고 다양한 사유를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진정한 민주이고 민주시민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론이란 결국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다가가 볼 거예요. 네. 오늘은 그림책으로 채우는 긍정 마인드를 역사 속에서 긍정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요소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긍정의 힘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철학적으로는 긍정을 어떻게 말했는지 쭉 찾아가 볼게요. 자, 생각하기에 따라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원효입니다. 신라 때 불교 대중화를 이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네, 그 신라 때 그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꿈에 그리던 화엄종 공부를 하러 유학길에 올라요.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죠. 지방 관리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신분이랄까 어떤 계층을 넘어가는 일은 꽤 어렵듯이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폐쇄적인 골품제도 하에 진골 귀족들이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시기에 성공의 한계를 느껴서 어쩌면 원효는 승려의 길로 나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행하던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입니다. 네, 의상이 승려가 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극도로 반대를 했을 거예요. 둘 다 화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예가 출중했을 것은 사실이고요. 삼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젊은 시절부터 둘은 친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661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갖고 싶었던 둘은 육두풍과 진골이 함께 떠납니다. 당시 신라의 승려들은 당나라에 가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었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공부 좀 하면 유학길에 올라 미국 등 소위 엘리트 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 소망이듯이 말이죠. 육로로 가서 고구려 국경에서 첩자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승려의 신분이 인정돼서 풀려나왔어요. 이제는 육로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해상으로 떠나기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신라에서 출발해 걸어서 지금의 천안까지 이르렀을 때 비가 많이 오니 비를 피하려다 토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목이 마른 원효가 눈을 뜨니 바가지 하나가 보이고 거기에 물이 있어서 달게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일어나 보니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먹은 것을 알게 됐죠. 그 순간 뱃속에 있는 것을 다 구토했을 거예요. 내가 저 물을 먹고 맛있다고 했다는 말인가 하면서 문득 깨달음을 얻어요. 후세에 원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 실제로 해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무덤인 줄 모르고 잤을 때는 달게 잤는데 다음날 다시 자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깨비불인지 귀신불인지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는데 무슨 깨달음을 위해 화엄종을 공부하러 당나라에 간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학길을 접어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정토종을 만들어서 전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 유심조. 네, 화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불교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40대 중반에 모든 것을 다 지어내는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고 생각하고 불교 경전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부르죠. 소성이란 보잘것없는 소성, 성품이 보잘것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도를 닦는 사람인 거사, 조금 두 개 모순된 합성어죠. 보잘것없는 성품에 불도를 닦는 거사. 원효다워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하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무예가입니다. 네, 없을무 장애의 노래가 무예가를 부르고 다녀요. 그 뜻, 무예가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서방 정도 극락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그 뜻이에요. 누구나 나미아미타불만 찾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요. 교리 연구와 경전 해석이 불교인데 평민들이 접근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평민들은 극락에 갈 수 없다는 것일까요? 하면서 교리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나미아미타불만 찾으면 극락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부처다라고 하는 정토종을 전파하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토종, 네, 구원을 믿고 연부를 외워 깨달음을 얻는다는 설, 그 종파예요. 원효의 일체 유심조야말로 긍정의 마인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해골물, 무덤, 그것인지 몰랐을 때는 단물이었고 단잠을 잤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토하기도 하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원효를 통해서 긍정의 마인드를 접근하기 위해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각도 달라지고 마인드도 달라지는 것을 한번 살펴봤죠. 네, 이번에는 그와 함께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네, 큰 토끼, 작은 토끼. 이렇게 큰 토끼와 작은 토끼가 다정하게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마을에 굉장히 최신식의 마켓이, 당근 마켓이 생겼어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작은 토끼가 가자고 합니다. 그 새로운 당근 가게에 호기심이 생겨서요. 하지만 큰 토끼는 걱정이 늘어집니다. 들판을 지나다가 사나운 동물이 등장하면 어떡해? 강을 건너다 빠지면 어떡하냐고. 어둠을 지나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해? 이렇게 온갖 걱정을 합니다. 설득을 하던 작은 토끼는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가버려요. 나라도 혼자 다녀올게 라고요. 이것을 본 큰 토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토끼를 혼자 가게,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찾아 나섭니다. 네, 혼자 이제 길을 가다 보니 숲을 지나게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니까 동물들이 도망치네요. 동물들을 보세요. 사자, 치타, 뭐 여러 가지 여우, 무서운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도망친다고 하네요. 또 물을 건너갑니다. 물에 빠질까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았어요. 밤길을 지나가는데 귀신이 나타나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한 순간에 작은 토끼를 커다랗게 부르고 외칩니다. 그래서 어둠도 용기를 내면서 헤쳐나갔더니 저 큰 나뭇가지에 작은 토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은 물론 씩씩하게 당근 가게에 갔겠죠. 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이는 작은 토끼의 큰 토끼를 이끌어내는 지지자,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또 하나의 친구 역할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도전, 용기,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다 좋은 의미이죠.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그림책의 상징과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새로운 가게는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가게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림책 안에. 네. 그렇다면 두 토끼는 일상을 늘 그저 그런 대로 평온하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실패에 대한 이런 염려,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 두려움, 염려는 이 큰 토끼가 걱정했던 그 숲, 강, 어둠이었어요. 그게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전 불안 극복인데 또한 작은 토끼가 사라져버린 것은 이 큰 토끼가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행동하게 하는 건 책임감이죠. 또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목 잡히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단념하게 될 때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건 결국은 책임감이죠. 가족에 대한 책임, 동료에 대한 책임, 내 삶에 대한 책임. 이 요소들이 잘 버물러져 있어요. 당근 가게는 도전의 대상. 작은 토끼, 혼자 떠나버린 작은 토끼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건너야 할 불안 요소, 극복의 대상이었죠. 결국은 큰 토끼는 극복했어요. 왜? 할 수 있다, 해야겠다라는 긍정의 힘이 들어오게 했던 거죠.
멋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마인드는 어떤 힘을 가져다 줄까요?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호노가 쓴 책이죠.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역대 최고의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고 엄청 세계적으로 출판되고 수출되고 우리나라도 번역되고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책이에요. 나무를 심은 지 40년 후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볼까요? 황무지는 거대한 숲이 되고 마을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숲을 베어다가 수초로 만들어서 파니까요.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을에는 싸움이 있고 웃음이 멈춰버렸어요. 그곳에 마을이 들어서고 싸움이 많았던 곳에 웃음이 돌아와요. 40년 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으면서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그 화자 역시 이 주인공에게 희망을 얻게 돼요.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이 양치기가. 어떤 이념으로도 거칠애로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서 기적의 사랑을 일으킨 양치기. 한 사람의 실천에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한 강한 신념을 이끌게 한 것은 긍정적 마인드죠. 왜요? 거기는 정말 거칠고 황폐했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싸움이나 일어나는 곳이었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믿을 만한 곳이 없던 곳, 그곳에 도토리를 심어요. 참나무를 심는 거죠.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도토리를 파묻고 흙을 덮고 또 땅을 파서 도토리를 파묻고 흙을 덮고 그거를 행한 지 40년 후에 어때요? 거대한 숲이 되고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웃음을 찾고 꽃이 피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을 긍정적 힘으로 믿었던 거예요. 엘제하르가. 엘제하르는 왜 그랬을까요? 이 황폐해져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았으면 좋고 나무가 살았으면 좋고 믿었던 거죠. 도토리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 거라는 걸. 나무가 자라면 웃음이 돌 거라는 걸. 긍정적으로. 네. 여기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은 신념으로 봅니다. 저 역시 신념으로 봐요. 한 사람의 신념이 일으킨 기적이죠. 신념을 해가게 한 것은 결국은 엘제하르라는 양치기의 긍정적 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긍정은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때 어떤 기반이 필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긍정의 힘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네, 이 사람은 혹시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운전면허증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201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은 5년 동안에 950번 도전했어요. 필기시험을 64세에 도전해서 69세에 인지대 500만 원이나 이상 지출하고 합격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면 한 번 떨어지면 실패하고 두 번 떨어지면 에이 나는 못하겠어. 세 번 떨어지면 자기 학대. 근데 이 차사순 할머니는 어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합격한 순간에 바로 도로주행 시험도 합격하고요. 중고차를 매입한다고 엄청 꿈에 부풀었고요. 면허증 보세요. 취득한 면허증.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실패해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도전한 거죠.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 2010년에 이 차사순 할머니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64세 도전이라.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500번이나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긍정이 주는 기적이 아니겠어요. 아마 지금도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79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쩜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짧은 기간 동안 차를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 도전을 했을까 생각해 봐요. 모두 다 쌩쌩 차를 달리고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동료들도 이제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동료들은 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식들의 힘을 빌려서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운전을 한다면? 이라는 꿈을 꾸었을 테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이 긍정의 힘,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제 긍정의 안에는 함축된 언어들을 찾아볼게요. 그건 바로 시련이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승승장구 탄탄대로 고속도로만 가면 오만해져서 더 이오만 입을 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더 힘들게도 하기 때문에 신은 겸손하라고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이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실패를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때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용기를 갖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장과 성공이라는 말을 구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외람되게도 굉장히 성공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핀란드의 실패 교육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핀란드는 초등학생들에게 각설탕 건물 세우기 교육을 시켜요. 이게 실패 교육이라고 하죠. 허물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보시다시피 작은 알갱이로 건물을 지을 때 쉽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실패를 받아들일 때 조건이 있어요. 몇 번을 거듭해도 실패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서 실패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 똑같아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두 번째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에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너지면 또 다른 방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또 다른 것, 네 번째는 세 번째와 또 다른 것, 계속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안 풀리는 경우에 대한 인지를 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가 일상이 아니게 인식되는 순간부터서 실패를 만났을 때는 이제 두렵고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긍정의 마인드도 들어설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실패해서 마지막에 성공한 것은 앞에 실패했던 것들은 또 다른 컨텐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성공교육을 지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목표로 두었던 것을 실패하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그렇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로 단단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코치하고 컨설팅하고 계획을 세워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른이 되어서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끊게도 돼요. 그런데 핀란드 교육 선진국에서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실패는 일상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가 모여서 살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져가는 거죠. 완전하지 않는 것을 거듭되어서 다시 완전하게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이 없는 거고 죽을 때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실패를 받아들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밑바탕에 긍정의 힘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괜찮다. 나아가 보자. 이게 긍정의 힘인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걸 성공으로 말합니다. 성공은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행복감을 덜 느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어요. 교육부든 교육하는 교사든 이 교육을 듣는 여러분들이든 모두 성공이란 말보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나는 이만큼 자라났다. 이렇게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인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긍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해보겠다. 괜찮다. 이런 긍정이요. 네. 그러면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하는 책이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네.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작가죠. 전 세계에 1억 부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인생 철학의 대가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나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성공은 타인, 집단,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성공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이걸 경고해요. 예,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야만 감정 낭비 없이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그러니 우리는 성장으로 말을 바꿀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웨인 다이언이 이 책에다 성장이란 말보다는 나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주문해요. 그리고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억압과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그에 관한 구체적 방법들을 이 책에 가득 담아 놓았어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더 사랑하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에서 주목해야겠어요, 우리도. 웨인 다이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조언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인데요. 이 책은 총 10장까지 있어요. 네, 긍정 마인드가 나오는 2장만 함께 만나볼게요. 2장에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2장의 가장 핵심 주제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거기를 설명하기 위해 세부 항목으로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다.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등 이제 몇 개의 소챕터가 있어요.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정말 이 믿음은 긍정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그 긍정의 힘을 실어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두려움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두려운 생각과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갖춘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실현하며 효과적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다. 누구든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위협받을 때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거나 제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실현하는 존재와 제약받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요. 효과적인 대처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고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모두 사용하라는 뜻이다. 자기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두 개의 시금석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만의 감각이다. 그러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내 마음 안에 긍정의 힘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건데,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에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어떤 지나친 낙천주의나 되든지 말든지라는 어떤 그 염세주의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 효과적인 대처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든지 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헤쳐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힘,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조랑말과 나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화면을 여러 개를 캡처할 수 없어서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조랑말과 나를 많은 사람들은 비밀 친구라고 하거나 내적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자아, 긍정적 자아, 에고나 그림자 안에는 내적 자아 안에는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가 있는데 부정적 자아는 늘 나아감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긍정적 자아는 희망과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 자아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랑말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긍정적 자아를 시각화시켜서 밖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 책을 열어보면 안면지는 이 실제적 나와 조랑말은 둘이서 늘 함께해요. 이불도 덮고 같이 자고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당근도 먹고 이런 다양한 놀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희망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는 것으로 읽어볼 때요. 물론 작가는 어떻게 이 그림책을 생각하고 썼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이유는 작가의 그 작품을 창작 과정을 듣게 되면은 제 생각이 그리 쏠리게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약간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만큼은 작가 얘기를 듣지 않고 제가 아예 이야기를 지어버립니다. 예, 여기서 조랑말과 나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인생도 여행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조랑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상황에 따라서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실제적 나는 얼굴의 표정들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행길을 출발할 때는 조랑말이 뒤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조랑말이 직립해서 앞서가요. 자, 그 과정들을 볼게요. 여행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무시무시한 강도. 그 무시무시한 강도는 나를 조랑말을 꽤 부숴버려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 조랑말을 다 이렇게 깁고 보수하고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회복해 나갔을 때는 조랑말에 바늘땀이나 이런 게 상처의 흔적을 그려놔요. 너무나 귀엽고 예뻐요. 그림이. 그림 작가, 홍그림 작가의 상상력과 위트가 돋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면적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이 상처는 여기가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고 마음 어딘가에는 나와있지만 외형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런데 실제로 정신을 밖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마음껏 추상을 실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운 자국들이 있어요. 봉제한 자국들이. 이 강도는 그렇게 위력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내가 딛고 일어섰을 때는 뒤로 물러나서 힘을 잃고 자그맣게 변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는 그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위력을 잃는다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은 이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랬겠죠? 조랑말이 성장한 거 보세요. 키도 크고요. 어렸을 때 만난 시련과는 다르게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만났던 시련은 강도보다 훨씬 더 커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집어삼킬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조랑말을 폭파시켰지만 잘 깁고 보수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요. 이 우주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바로 극복하고 성장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그 수중에 있는 그 시련이 다가옵니다. 헤쳐나가야겠죠. 그리고 먹어 삼킬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내니까 이 거대한 그 위력도 힘을 잃고 비실비실합니다. 마지막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 어쩌면 황혼,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나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나일 수도 있어요. 삶과 죽음은 지금까지 겪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내가 사라졌을 때는 나의 흔적으로 이 세상에 남을 것이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그 흔적은 내 마음 안에 남고 역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는 앞장서서 가게 돼요. 그리고 뒷면지에는 이 일이 맨 앞면지에는 나만 있었던 일인데 뒷면지에는 다른 친구들,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겪는 거야 라는 것이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 긍정의 마인드. 그게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 도서인 조랑말과 나에서도 긍정의 마인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유명한 탈벤 샤르입니다. 탈벤 샤르는 누굴까요? 네, 해피어의 저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의 행복 열풍을 불러일으킨 긍정심리학 교수 그리고 해피어의 저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조직행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그의 연구는 현재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하버드대생들의 삶의 의미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또 미국의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유럽 언론들의 글을 기고하면서 전 세계의 다국적 조직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 컨설팅이랑 강연을 여전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행한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 행복 수업은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였고, 그 아이버리그 잘 아시죠?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린다고 해요. 탈벤 샤르의 강연이. 저도 정말 많이 심취해 있었고 행복을 책을 몇 번이나 읽었고,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얘기할 때는 저는 반드시 이 책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한 삶인데, 그는 이 책의 목적은 이제 행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는데, 더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행복은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샤르는 의미 있는 변화로 가는 지름길보다는 지름길은 절대 없고, 실제적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책을 훈련 교본으로 사용해야 하고, 훈련에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건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실천이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넘어가 버렸어요. 뒤에 이야기하다가, 네, 이 부분이죠. 네, 여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긍정 마인드로 가져온다면 4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일부분에가 이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타심, 위드유, 이타심을 설명할 때 내가 남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그는 10배로 나에게 갚는다. 갚지 않아도 좋다. 내가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운들이 나를 위해 움직여준다.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계, 위드유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을 강조합니다.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언제나 수반되기 때문에 갈등 연구를 꼭 하라고 강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은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필요로 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도전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긍정적 마인드의 실천, 행복은 지름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강 동안 살펴본 것 중에 왜 인문학을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은 행복감을 갖고 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잘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며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는 그림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림책은 쉽게 읽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림책을 좋아하고 감상하고 사유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1차 읽기에 불과하고요.
좀 더 깊이 자기의 내적 자아와 만나거나 자기 삶에 도움을 얻고 싶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주제들을 안내해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다면 그림책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장르를 연결하는 것들을 알아가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통로라고 봐요. 더불어서 이 행복을 그림책으로 만난 행복을 나 혼자만 느끼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사유하고 소통하고 전달해주는 큐레이션도 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요. 이 에너지가 빠지는 이 일을 왜 할까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정서를 저 혼자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더 쉽고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저도 또한 행복한 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고 그림책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전문적으로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끝으로 그렇게 하려고 PR을 한다면 대동문 북큐레이션 밴드가 있어요. 거기 오시면 많이 만나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강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눴고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로 또 뵙기로 해요. 예, 감사합니다.